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영주의 구도심. 이곳은 보물창고와 같은 곳입니다. 근대 역사 속 삶의 터전들이 남아있어 당시의 모습을 더듬어 볼 수 있는 투어 코스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비대면 여행 코스를 찾는 요즘, 입소문을 타고 있다는 영주의 거리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영주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코스로 영주 여행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근대 역사 속을 거니는 여행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근대 역사 문화 사거리 소개 부탁드려요. 네, 군대 문화거리라는 거는요, 도시가 생겨났다가 원래 도심의 중심이 되었다가요, 도시가 커지면서 점점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도심 공동화가 된 거예요. 1960, 70년대에 영주역, 신영주로 발단이 되고, 그 다음에 2000년도 넘어지면서 택지로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이었던 이곳은 공동화가 되어서 점점 어수선해지고 막 좀 어두워지고 이런 장면이었는데, 그 모습을 없애지 않고 고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자 도심 재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960,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거리 모습을 한번 그대로 두고 관리하면서 관광 코스로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하게 된 게 근대화 거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치지 않고 그 거리를 아주 그대로 보존한 역사를 생생히 볼 수 있는 곳이겠군요. 네, 그렇죠. 네.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네. 이제 관광객과 그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여행 코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코스 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원도심 여행을 떠나실다면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느냐면, 여기 바로 보시는 곳이 영주문화파출소가 있습니다. 영주문화파출소가 있는 곳에는 영주의 도로 원표가 있어요. 네. 도로 원표가 있다는 것은 중심 지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도로 원표가 있는 이곳을 시작해서 여기가 영주초등학교인데, 네. 영주초등학교 운동장 뒷독에 가면 영훈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네. 그 정자를 보고 나서 이 도로를 따라가면 제1교회, 풍국정리소, 영광이발관 등 이제 군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고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지금 문화파출소부터 시작해서 쭉 코스별로 한번 가볼까요? 예, 그럴까요? 네, 출발해 보실까요? 출발합시다. 이쪽으로. 역사 문화거리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초등학교로 데려오셨는데요. 초등학교 안에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은 정자가 보이시나요? 세조 13년에 세워진 것이라고 하는데 이 특별한 정자 얘기 좀 들어보실까요? 근대 문화 역사거리 1코스 바로 이곳 정자에 왔는데요. 이곳 정자 어떤 곳인가요? 네, 정자가 이렇게 네. 학교 안에 있다는 게 좀 신기하지 네, 너무 않나요? 신기해요. 예, 여기는 오른쪽은 영주초등학교지만 왼쪽에 보는 이 건물은 지금 의회 건물로서 예전에는 영주군청 자리였습니다. 군청 자리 관아 아니나 바로 그 옆에 있었는 정자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정자 그러면 개인적인 용도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관정이라면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정자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영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제 뭐 반기거나 여가 시간을 가지거나 하는 네. 용도로 쓰였던 정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현대와 역사가 뭔가 어울려지는 느낌이 너무 이색적이에요. 예, 그렇죠. 그 옛 역사를 그대로 거스르지 않고 현 문물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함께 생활하는, 공존하는 네. 이런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바로 초등학교 안에 이런 정자가 있다라는 것은 아이들한테도 우리 역사의 중요성을 알려주는데 네. 큰 역할을 할 수 정말 있지 중요한 역할을 않을까 할것 하는 같아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본격적으로 시작된 근대 역사문화 거리 투어. 벚꽃도 걸음 끝에 눈에 들어온 건 고풍스러운 건축물이었는데요. 선생님, 여기는 영주가 아니라 마치 유럽에 온 것 같은 기분인데요. 이 건물, 이 멋있는 건물은 뭔가요? 예, 건물이 참 아름답죠. 네. 예,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요, 교회 건물입니다. 교회. 영주 제1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주에서는 최초로 지어진 고딕 양식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초로 고딕 양식으로 예, 예. 만들어진 곳. 예, 예. 그러면 이곳 제일 교회에서는 예. 아까 뭐
어린아이들을 위해 교육도 많이 가르쳤다고 하는데 어떤 교육을 진행했는지 이 궁금합니다. 교회에서는요, 네. 교회가 처음 생성된 시기는 1907년에 바로 개인의 집에서 기도를 하고 모이기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네. 그러다가 2년 후인 1909년도에 3칸짜리 한옥을 사서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된 게 영주교회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주교회가 개설이 되었다가 지금 뭐 나중에 제일교회로 바뀌게 되었는데 네. 이곳 전쟁 후에 제일교회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1915년경에 여기는 광명서숙이라고 하는 네. 농촌 계몽 학교도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그래서 그곳에서 일제에 항거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애국 애종 활동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1950년대에 그 영광중학교도 이렇게 네. 개설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영광중학교가 되었는데 네. 건축 당시는 경안중학교로 이제 개설이 되었다가 지금 옆쪽에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도 이 교회에서 개설을 하게 되었고 네. 지금은 영주 유치원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지금까지도 영주 유치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양한 모습,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교회 창설 초기부터 네. 교육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교육 활동에 아주 왕성하게 네.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그럴 같습니다. 같아요. 예. 아니 여기는 공장처럼 보이는데 어떤 공장이었는지 궁금해요. 네, 오래된 건물에 옛날 냄새가 물씬 풍기죠. 예, 이곳은요. 풍국 정미소라고 하는 곳인데, 정미소요? 예, 정미소라는 것은 곡식을 이제 도정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락을 가지고 와서 쌀로 만드는 과정이죠. 네. 그런데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제 운영을 하다가 2016년도부터 운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져버릴 이런 건물들을 네. 도시 재생을 한다라고 하면서 관리 보존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영업하던 운영을 하던 그 모습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현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요. 예, 저 입구 쪽으로 가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은 또 특히나 네. 안에 60여 년간 운영을 하시던 대표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럼 안에 정말 들어가서 설명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특별한 같습니다. 설명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시죠. 네. 아니 여기서는 또 어떤 근대사가 잘 보존되어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여기 장소가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기요. 설명하려면 뭐 한참 해야 되는데, 네. 이 우리 공장은 네. 참 역사가 있습니다. 100년 역사를 계산한다고 한 100년이 넘었는데, 이거는 아주 원시시대에 쓰던 이런 공장이에요. 수동식이고, 네. 재래식이고, 또 한갓, 이거 뭐, 나무를 전부 따듬어가지고, 이 목수가 지금은 이런 목수가 없어요, 할 사람이. 사실 저는 풍미소라는 이름을 좀 처음 들어봤고, 풍국정미소. 네, 풍국정미소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는데 정미소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풍국정미소, 풍국. 네네, 풍국정미소. 예, 풍성 풍자, 나라 국자. 이거 나라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그 정미소는 쌀 찍고 방아 찍고 뭐 다 하는 거죠. 정미소가. 곡식을 가공하는 그런 옛날 그렇지, 그래 공장인 쌀. 거죠. 예, 우리는 쌀밖에 우리가 이 허가를 받을 때는 쌀, 보리, 밀 다 네. 허가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 허가 좀 다 가졌어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고장은 이 쌀 나락밖에 생산이 안 돼요. 저 보리 기계는 보리가 생산 안 되고 네. 밀 뜯는 기계도 있어요. 이제 가르쳐 드리지 요 들어가면 밀 찢는 기계, 보리 찢는 기계 뭐 다 있습니다. 여기. 그래 그 지금 못 없애고 있죠. 정미소로 들어섬과 동시에 근대 시대 속으로 이동한 기분. 거대한 정미기계들은 오래돼 보이지만 금방이라도 다시 힘차게 움직일 듯한데요. 실제로도 작동이 가능하다는 게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건물과 기계뿐 아니라 자리를 지켜온 사장님도 보물 같은 정미소인데요. 이렇듯 근대문화거리 탐방은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정미소처럼 오랜 세월 한 자리를 지켜온 곳을 또 찾을 수 있거든요. 여기도 정말 오래된 곳인 것 같은데 이곳 몇 년 정도 오래 이곳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냥 이발관인데도 네. 불구하고 오래된 역사가 느껴지시죠? 예,
여기는 영광이발관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처음 영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1930년도에 국제이발관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시온이발관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지금의 영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께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온이발관을 운영을 하면서 영광이발관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는데 9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발관이 지금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90년 동안 한 업종을 한 곳에서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정말 놀라운 곳이네요. 겉모습도 그렇지만 내부에도 뭐 그 냄새가 좀 풍기지 네. 않을까 싶네요. 내부에서부터 그 네. 세월의 무듬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한때 영주 멋쟁이들은 모두 모였다는 이발소. 여전히 오래된 기구들이 숙련된 이발사의 손에서 실력 발휘를 하고 있는데요. 근대에서 현대로 이어지고 있는 노포의 역사. 앞으로도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도심 속에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한옥을 발견했는데요. 이 한옥은 어떤 사연이 가지고 있나요? 예, 기와의 기와의 모양만 보더라도 역사성이 느껴지시죠? 네, 느껴집니다. 예, 이 집은요, 명리 이석간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석간이라는 사람은 1500년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의서만 파고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학에 아주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명리로. 명리로. 그러다 보니까 이 소문이 명나라에까지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명나라까지. 명나라에는 위급한 사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태였죠? 명나라 황제의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렸는데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명나라 황제가 이석간을 불러들여서 황제의 병을 치료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석간은 그 황제의 어머니를 잘 관찰을 해서 네. 치료를 했어요. 네. 치료를 다 해서 완쾌가 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그러니까 명나라 황제가 이석간에게 이제 선물을 내리려고 하니까 네. 이석간이 극구 사양을 합니다. 네. 극구 사양을 하지만 무엇이든지 내가 보답을 해야 되겠으니까 원하는 걸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내 고향에 살 집이나 하나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명나라 황제가 집을 지어줬습니다. 아, 이게 바로 그 집인가요? 예, 바로 그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아니, 근데 명나라 황제가 선물했다기엔 조금 규모가 작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작은 집을 지어주셨을까요? 예, 직접 보시기에도 규모가 네. 99칸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작아 보이죠? 네, 작아 보여요. 예, 명나라 황제가 지어줄 때는 99칸의 본체와 네. 별채를 여러 채 지어줬습니다. 역시 그런데 규모가. 세월이 흐르면서 99칸의 본체가 다 무너지고 별채도 다 사라지고 그 중에 남은 별채 하나의 별채가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별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규모가 가능이 안 가는데 이게 별채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주는 중앙선 철도가 완성된 1942년부터 1970년에 이르기까지 교통의 요충지였는데요. 철도 영무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관사가 들어서면서 형성된 마을의 모습이 곳곳에 남아 있어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 마을 일대가 관사촌이라고 들었는데 관사촌이 제일 잘 보존되어 있다는 곳에서 왔습니다. 관사촌은 어떤 곳이었나요? 네, 관사촌이라는 것은요, 관사골이라고도 하는데 네. 중앙선이 1941년도에 개통이 됩니다. 그런데 개통되기 전에 그 공사를 하던 사람들, 인부들이 머물던 곳을 바로 숙소를 여기다 짓게 된 거예요. 숙소였군요. 그래서 예, 철도 관사를 짓게 되어서 관사골로 되었는데
이 관사골에는 관사가 쫙 차 있었겠죠. 네. 그래서 지금도 관사의 흔적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한 10여 채가 현재 남아 있지만 원형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집은 여기 7호와 네. 다 앞에 있는 5호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 7호도 보시면 한 호에 두 가구가 살았던 거죠. 네. 그래서 그 가운데 담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구로 나뉘어졌던 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아예 보존되어 있는 그 관사촌. 네, 그래서 이 집은 원형 그대로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고 그대로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집이다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일본식 목조주택으로 당시만 해도 신식주택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외형은 물론 내부 구조도 잘 보존돼 도시생활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라고 합니다. 아니 여기 쭉 둘러보니까 아까 7호보다는 여기 5호가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좀 이제 깨끗한 이유는 사람이 오랫동안 살고 있기도 하지만요. 7호와 8호, 5호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일단 제가 안을 하나 드릴게요. 힌트를 하나 드리면 1호가 영주 역장 관사였어요. 아, 그러면은 직급이 높을수록 숫자가 낮은 관사에서 거주하는 거군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7호보다는 5호에 호가? 사셨던 분이 관직이 높은 사람이 살았던 집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더 고급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그런 이유가 또 있었군요. 영주 여행길에 꼭 들려야 할 필수 코스로 꼽히는 명소 부용대. 어딘가를 오르는 건 힘들지만 분명 더 큰 보람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영주 시내 일대가 훤히 다 보이는데요. 여기는 어디인가요, 선생님? 예, 여기 올라오시니까 영주 시내가 한눈에 다 보이죠. 네. 서울은 어디 가면 다 보일까요? 남산타워에 가면 서울시가지가 다 보이잖아요. 네. 여기는 영주의 남산타워라 할 수 있는 곳인데요. 바로 부용대입니다. 부용대. 예. 부용대란요. 옛날에 이제 조선 중기에 사마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사마회라는 개 모임이 있었는데 그 태계 이황 선생이 사마회를 부용계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이름을 지어주면서 부용계라고 쓴 이제 글씨도 있는데 그 글씨는 지금 사라졌지만 그 55인이 모여서 국정을 논하고 이제 서로 정치를 이제 논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네. 55인을 기르는 비도 있고 한데 바로 이것이 그 부용계를 이제 그 현재까지 그 계의 정신을 유지하자라는 의미로 부용대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경치를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이곳에서 네. 편히 쉬면 너무 편안할 것 같아요. 예, 이런 개의 원정신은 이제 내 지역을 생각하고 네. 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서로 토의하고 이렇게 의논했던 그런 정신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도 영주에 오시면 부용대에 꼭 올라오셔서 이 영주의 풍경도 바라보시고 근대 역사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근대 문화사 거리도 꼭 찾아봐 주세요.